지난 시간까지 우리 배열에 대해서 학습해 봤죠. 자, 우리가 배열까지 학습했으면 모든 문제를 다 구현할 수가 있죠. 요즘 코딩 테스트 많이 하죠. 그런 코딩 테스트의 범위가 대부분 배열까지죠. 지금부터 배울 메서드는 코드의 중복을 줄이기 위해서 코드의 재사용성을 위해서 도입된 거죠. 이 문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앞에서 배운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실제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값이 나오도록 기능을 구현하는 겁니다. 이 문제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 구현 능력이죠.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기능을 이용해서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걸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코딩하는 그 스킬이 제일 먼저 요구된다 이거죠. 자, 7장 메서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서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를 재사용하자는 의미죠. 많이 쓰이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메서드의 정의. 자주 사용되는 기능을 미리 만들어 놓고 필요시 처리할 데이터만 전달해주면 쉽게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해주는 기능이다 이거죠. 자, 우리 현실에서도 여러분들이 우리 반복 작업을 많이 하죠. 작업일 경우에는 우리가 기계화를 시키죠. 빨래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직접 손으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세탁기를 이용해서 이런 반복 작업을 시키는 거죠. 동일한 의미죠. 우리 앞에서 배운 기능을 이용해서 코드를 구현합니다. 근데 구현하다 보니까 같은 코드를 같은 기능이겠죠. 같은 기능을 하는 코드를 여러 번 작성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비효율적이겠죠. 그러니까 나온 방법이 어떤 기능을 한 번만 작성해 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기능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달해서 결과만 얻자, 그런 개념이 도입됐다 이거죠. 그게 메서드다 이거죠. 여기 보면 프로그램 실행 중에 기능을 사용할 일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저런 식으로 데이터만 전달해주면 그 결과를 바로 얻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메서드를 재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프로그래밍 시에 필요한 기능을 일일이 그때그때 구현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만 만들어 놓고 호출해서 사용한다는 개념입니다. 자, 메서드는 이미 많이 사용해 봤습니다. 자바에서 제공하는 메서드들이죠. 어떤 이메일을 얻을 때 랜덤 메서드 호출했죠. 그리고 콘솔로 데이터를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프린트엘렘 메서드라 그랬죠. 메서드를 사용해서 화면에 지정한 값을 출력했죠. 그의 전 시간에 우리가 어레이즈 클래스에서 배열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할 때 메서드를 호출해서 사용했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자바에서 제공하는 메서드 기능을 사용했다 이거죠. 7장에서는 이런 메서드의 기능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봅니다. 자, 메서드의 전체 구조. 자, 메서드는 크게 선언부와 구현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면 선언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메서드 이름입니다. 메서드 이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소괄로 안에 매개 변수, 메서드 호출 시 전달한 데이터를 받는 일종의 지역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가 이런 식으로 컴마로 연결해서 쭉 원하는 개수만큼 나열해 줄 수 있습니다. 생략도 가능합니다. 리턴 타입이 표시되고 있죠. 메서드 구현부죠. 구현부는 중괄로 안에 메서드가 수행할 기능, 우리 앞에서 배운 여러 가지 코드 있죠. 코드로 메서드의 기능을 구현한다 이거죠. 뒤로 가면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 메서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메서드 구현부에서 우리가 코드로 기능을 구현하는 요 구현부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요소로는 지역 변수, 구현 코드, 우리 앞에서 사용한 코드가 그대로 사용되죠. 그리고 리턴문이 있습니다. 자, 메서드 선언부 요소, 메서드 이름 말씀드렸죠. 매개 변수, 리턴 타입, 생략이 가능하죠. 구현부의 요소, 지역 변수, 구현 블락 내에서 사용할 변수다 이거죠. 그러니까 변수니까 지역 변수를 선언하면 메서드 블락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현 코드, 메서드 기능을 구현합니다. 우리 앞에서 배운 자바 기능 있죠. 그걸 구현 코드로 우리가 메서드의 기능을 구현합니다. 리턴문, 메서드의 실행을 종료하거나 결과값을 호출한 것을 리턴합니다. 생략이 가능하다 이거죠. 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메서드 명명구치, 메서드 이름 정하는 방법이다 그죠. 메서드 이름 정하는 방법은 우리 앞에서 변수 명명법 있죠. 변수 명명법을 그대로 따릅니다. 자, 그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메서드 이름의 첫 글자는 알파벳과 특수문자 중에 달러하고 언더바만 가능하다 이거죠. 변수하고 같죠. 보면 언더바 칼큘레이터는 되죠. 맨 앞에 숫자가 오면 안 되죠. 우리 변수 명명법하고 같죠. 칼큘레이터 1은 되겠죠. 그러니까 숫자는 메서드명의 중간이나 뒤에만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똑같죠.
메소드 이름이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경우 뒷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카멜 표기법을 따릅니다. 변수 명명법과 동일하죠. 가능한 메소드의 기능을 잘 나타내는 동사형으로 짓는 게 좋습니다. 보면 칼쿠 스코어에서 칼쿠가 이제 계산하다는 칼큘레이터 약자겠죠. 칼쿠 스코어, 그러니까 시험 점수를 계산하다. 메소드 이름은 가능하면 동사형으로 짓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든 메소드죠. 인크리스 메소드죠. 저 구조를 보면 자 메소드 명을 인크리스로 지정하고 있죠. 자 그리고 갈로 열고 닫고서 int x 매개 변수 지정합니다. 그리고 리턴 타입 int 타입이죠. 구현부에 int result에서 구현 블록에서 변수 선언했으니까 지역 변수겠죠. 요 안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구현 코드 리턴 result에서 리턴문이죠. 인크리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메소드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뒤로 가면서 이제 실습하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이제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메소드의 호출과 복귀. 메소드를 우리가 구현했죠. 그럼 이제 이 메소드를 다른 위치에서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메소드 이름으로 호출해야 됩니다. 자,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메소드 이름으로 호출해야 된다 그죠? 호출된 메소드에서 다시 다른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메소드에서 또 다른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다 이거죠. 이 메소드에서 또 다른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겠죠. 호출된 메소드의 기능을 수행한 후 메소드의 구현 블록 끝에 도달하거나 리턴문을 만나면 메소드 수행을 종료한 후 호출한 것으로 복귀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호출했을 때 이제 다 수행하고 복귀를 해야 되죠. 복귀하는 방법은 메소드의 구현 블록 마지막에 오거나 아니면 강제적으로 종료하고 싶을 때는 리턴문을 사용하면 된다 이죠. 그 리턴문을 만나면 이런 식으로 원래 호출한 곳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실제 메소드를 이용해서 메소드 호출과 복귀 과정이죠. 메인 메소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프로그램의 시작점에 해당되는 메인 메소드입니다. 자, 메인 메소드에서 실행하다가 자, M1 메소드를 호출하죠. 그러면 CPU는 M1 메소드로 이동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M1 메소드의 구현 블록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다가 또 M2 메소드를 호출하죠. 그러면 M2 메소드로 이동합니다. M2 메소드의 구현 블록을 실행하다가 일단은 맨 마지막에 이르면 호출한 M1 메소드로 복귀를 합니다. 중간에 리턴문을 만나면 강제 복귀한다 이거죠. 자, M1 메소드에서 이제 또 메인 메소드 복귀하는 방법은 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오거나 중간에 리턴문을 만나면 원래 호출한 메인 메소드로 복귀합니다. 자, 이게 메소드 호출과 복귀 과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메소드는 메소드명으로 호출해야지 그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죠. 복귀하려면 메소드 마지막에 오거나 아니면 리턴문을 만나면 복귀를 합니다. 자, 리턴문과 리턴 타입이죠. 리턴문은 호출된 메소드를 강제로 종료하고 호출한 곳으로 복귀할 경우 사용합니다. 말씀드렸죠. 리턴 키워드 다음에 값을 지정하면 복귀한 곳으로 지정한 값을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리턴만 써주면 강제로 그냥 복귀하는 건데 리턴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값을 지정해주면 복귀한 곳으로 이 값을 반환한다. 이게 리턴합니다. 메소드 수행을 강제로 종료한 후 호출한 곳으로 복귀합니다. 리턴 다음에 값을 지정하면 호출한 곳으로 값을 리턴합니다. 리턴 값은 메소드 선언부의 리턴 타입과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이거죠. 리턴문 사용 코드죠. 보면 자, sum 메소드죠. 지금 while true에서 지금 앞에서 한 거죠. 보면 sum에 a를 일씩 증가시키면서 sum에 계속 누적을 하죠. 언제까지? a가 100보다 클 때까지. 그러니까 sum에는 1에서 100까지의 값이 누적이 되겠죠. 자, if에서 a가 자 100보다 크면 a가 100일이 되면 참이겠죠. 그러면 자 보면 if 블록에 보면 리턴문을 만나죠. 그러면 리턴문을 만나면 강제적으로 이 메소드를 종료 후 복귀를 합니다. 만약에 리턴문이 없으면 계속 while true문을 계속 무한 반복하겠죠. 근데 이번에는 리턴문이 있으니까 if문이 참일 때 메소드 자체를 강제 종료해 버립니다. 자, 다른 리턴문이죠. 이번에는 리턴 다음에 sum 해서 변수명이 있죠. sum에 저장된 값을 호출한 것으로 반환하라, 리턴하라는 의미입니다. 리턴 다음에 sum이 지금 int 타입이죠. 리턴 다음에 값을 써주는 경우는 지금 add 앞에 보면 리턴 타입을 지정하고 있죠. 같아야 된다. sum의 타입 int하고 add 앞에 써준 리턴 타입이 int 같죠? 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turn 3.6이 더블 타입 실수죠. 다른 타입의 데이터를 리턴 다음에 써주면 좀 더 실습하겠습니다만 에러가 발생합니다.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add 앞에 지금 리턴 타입이 있으니까 리턴 다음에는 반드시 int 타입 값이나 변수를 써줘야 됩니다. 만약에 리턴만 써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메소드의 리턴 타입이 지정된 경우에는 리턴 다음에 해당 지정된 타입의 값을 써줘야 된다 이거죠.
자, 이상으로 메서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본 건 이제 문법이죠. 다음 절에는 실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문법, 형식을 이용해서 각각의 메서드를 실제 구현해 보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PPT에는 없는데 책에 있는 내용인데, 자, 리턴문은 메서드를 강제로 종료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리턴 다음에 프린tln에서 지금 실행문을 써주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쓰면 실습해 보겠습니다만 unreachable 코드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리턴문은 강제로 메서드를 종료하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리턴문 다음에는 실행문이 위치하면 안 됩니다.